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음이 참 무거운 사연입니다. 가을의 끝자락 한 도시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손주뻘 되는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신문의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그날의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 시절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문의 첫 줄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신문의 맨 윗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호프집 화재, 중고생 55명 사망, 인천 상가 화재, 78명 부상, 불법 영업 2층 술집, 탈출 마가 희생 늘어. 여러분, 호프집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호프집은 생맥주를 파는 술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시절에는 동네마다 이런 호프집이 참 많았습니다. 친구들끼리 또 직장 동료들끼리 시원한 맥주 한 잔을 기울이던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연 속의 호프집은 어른들이 가던 평범한 술집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갓 졸업할 나이도 안 된 우리 어린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모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신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폐쇄 명령을 어기고 청소년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하던 술집에서 어린 학생들이 술을 마시던 건물 지하 노래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133명이 숨지거나 중경상을 입는 어이없는 대형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쇄명령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이 가게는 더 이상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내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집은 이미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명령을 무시하고 몰래 어린 학생들에게 술을 팔며 장사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10월의 마지막 주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시각은 저녁 6시 55분쯤이었습니다.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한 4층짜리 상가 건물, 그 안에 자리 잡은 히트 노래방에서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곧바로 2층에 라이브 투 호프집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때 그 2층 호프집 안에는 어린 학생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 어린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날은 인천 지역 여러 학교에서 가을 축제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신나는 축제를 마친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뒤풀이를 하려고 그 호프집으로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인천 지역 10곳이 넘는 학교에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을 축제를 마친 들뜬 마음, 친구들과 까르르 웃으며 나누던 이야기들. 그 어린 학생들에게 그날 저녁은 그저 즐겁고 설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저녁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문에 적힌 글자들 사이로 그 어린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신문은 화재 당시에 끔찍했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호프집 등에는 화재 진압 장구는 물론 비상구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창문이 합판으로 막혀 있어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마음 아픈 사실을 짚어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불은 30분 만에 꺼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 많은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을까요? 바로 빠져나갈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상구라는 말,
다들 아시지요? 불이 나거나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급하게 빠져나가라고 만들어둔 비상 출입구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는 그 비상구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원래 있던 비상 통로마저 간판을 달겠다고 베니어 합판으로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베니어 합판이라는 것은 얇은 나무판을 여러 겹 붙여 만든 판자를 말합니다. 창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게를 새로 꾸미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창문을 아예 통유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 위급한 순간에 창문을 깨고 뛰어내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잠시 숨을 고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신문 속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삶을 이어가고 계신 여러분, 그 가슴 속에 남아있는 수많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잊혀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단추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잊혀져 가던 옛 이야기들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더 자세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날 그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이 처음 난 곳은 건물 지하의 노래방이었습니다. 그날 그 노래방은 내부 수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가게를 새로 단장하느라 바닥에는 페인트며 신나며 온갖 공사 자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신나라는 것은 페인트를 묽게 만들 때 쓰는 액체인데 불이 아주 잘 붙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날 그 노래방에는 2명의 어린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학생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잠깐씩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그만 큰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깔린 전기시설에서 불꽃이 튀었고 그 불꽃이 신나와 페인트, 종이 같은 것들에 옮겨 붙은 것입니다. 신내서 나온 기체가 순식간에 폭발하듯 타올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불은 계단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위층으로 번져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불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기였습니다. 가게를 꾸미는 데 쓴 내장재, 그러니까 벽과 천장을 마감한 재료들이 모두 불에 잘 타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재료가 타면서 시커멓고 독한 연기가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이 연기를 유독가스라고 합니다. 유독가스는 사람이 들이마시면 정신을 잃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연기입니다. 2층 호프집에 있던 어린 학생들은 갑자기 밀려드는 연기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빠져나가려고 출입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그 호프집을 운영하던 어른이 빠져나가려는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술값을 내고 나가라. 불이 난 그 다급한 순간에 어린 학생들이 살겠다고 몸부림치던 그 순간에 돈을 받겠다고 출입구를 막아선 것입니다. 신문과 여러 기록들은 이 어른이 학생들의 탈출을 막아 피해가 더 커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식 같고 손주 같은 어린 생명들이 살려달라 아우성치는데 어떻게 돈을 먼저 떠올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그 어른은 자기만 알고 있던 비상통로로 혼자 빠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학생들을 그 불구덩이 속에 그대로 남겨둔 채로 말입니다. 좁디 좁은 출입구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하나뿐인 길마저 막혀버리니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빼곡히 들어차 있었으니 한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틈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매캐한 연기 속에서 어린 학생들이 서로를 부르며 출구를 찾아 헤맸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신문은 부상자들의 상황도 전합니다. 그날 다친 사람들은 인천 시내 여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중상을 입은 이들이 많아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적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사망자가 55명으로 보도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숫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에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어두운 그늘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호프집은 이미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안전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버젓이 장사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이 가게 주인은 단속을 맡은 공무원들과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며 눈 감아 달라고 해왔다고 전해집니다. 뇌물이라는 것은 부탁을 들어달라고 몰래 건네는 돈이나 선물을 말합니다. 마땅히 단속하고 막아야 할 어른들이 돈 몇 푼의 그 위험한 영업을 모른 척 눈 감아 준 것입니다. 그 어른들의 비뚤어진 욕심이 결국 어린 생명들을 그 위험한 곳으로 밀어넣은 셈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새삼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처럼 오랜 세월을 굳건히 살아오신 분들의 기억은 그 자체로 우리 모두의 보물입니다. 이 채널은 바로 그 보물 같은 기억들을 함께 지켜가는 곳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단추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웃들이 이 소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그 시절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문 기사의 아래쪽에는 이런 내용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이번 참사는 1971년 12월에 일어난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 그리고 1974년 11월에 서울 대왕코너 화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화재 사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옛 기억을 더듬어 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대연각 호텔 화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1971년 성탄절 아침에 서울 한복판의 큰 호텔에서 불이 나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대왕코너 화재 역시 그 시절 온 나라를 슬픔에 빠뜨린 큰 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현동 호프집 화재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손에 꼽힐 만큼 큰 화재 사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현동 참사가 더욱 가슴 아팠던 까닭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해 여름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6월 경기도 화성의 시랜드라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큰 불이 나 유치원생을 비롯한 어린아이 여러 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그 슬픔에서 미처 헤어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 달 만에 또다시 어린 학생들이 불 속에서 쓰러져 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절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온 나라가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느냐는 통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단속을 맡은 어른들이 뇌물을 받고 위험을 눈감아 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당시 나라를 이끌던 김대중 대통령은 경찰의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자 경찰의 가장 높은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이 컸던 것입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 인천시 교육청은 이 어린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참사가 일어난 곳 가까이에 학생교육문화 회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떠나간 어린 영혼들을 추모하는 비석도 세웠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다짐이 담긴 비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상구 하나, 창문 하나,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고 또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목숨보다 앞서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돈도, 욕심도, 그 무엇도 어린 생명 하나보다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가슴 아픈 참사를 겪은 뒤 우리 사회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비상구를 반드시 제대로 만들도록 규칙이 엄격해졌습니다.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물을 뿌려주는 장치,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라는 장치를 더 많은 곳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술집이나 노래방 같은 곳의 안전 점검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떠나간 어린 생명들이 그 목숨으로 남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 셈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도 고마운 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나눈 이야기를 차근차근 다시 짚어드리려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부디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한 번의 손길이 잊혀져서는 안 될 이 소중한 기억들을 더 오래도록 지켜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과 벗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999년 11월 1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 기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해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저녁 인천 중구 인현동의 한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지하 노래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부 수리를 하던 중에 어린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부주의로 신나와 페인트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 건물의 2층 호프집에는 가을 축제를 마친 어린 학생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인천 지역 여러 학교에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뒤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피해는 너무도 컸습니다. 비상구는 베니어 합판으로 막혀 있었고 창문은 통유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호프집을 운영하던 어른은 술값을 받겠다며 빠져나가려는 학생들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이 참사로 어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포함해
56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78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게는 이미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받은 불법 영업장이었지만 뇌물을 받은 어른들이 그 위험을 눈감아 주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안전이라는 소중한 약속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사회의 안전 규칙은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떠나간 어린 생명들이 남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 것입니다. 오늘의 추억 여행 어떠셨어요? 그 시절 기억을 잠시 떠올려 보셨나요? 놀라운 옛날 신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